말 믿지 마세요. 100% 확신? 그런 건 사기꾼 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호흡을 읽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등기부 등본보다 정직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숫자를 만날 때 그건 더 이상 달콤한 꿈이 아니라 서늘한 사리가 됩니다. 퇴직금 3억, 누군가에게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꾸역꾸역 지하철에 몸을 실었던 대가이고 누군가에겐 자식의 결혼자금이자 자신의 마지막 존엄이었을 겁니다. 김 부장은 그 3억이 자신을 노후라는 지옥에서 건져줄 황금 밧줄이라 믿었겠지만 그가 잡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줄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르는 수의의 매듭이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습니까? 그 1301호가 내 목에 칼을 겨누는 함정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제가 미쳤었다고? 유튜브에서 자칭 전문가들이 은행은 바보가 아니다 라며 뻔한 상식을 읊을 때 진짜 악마는 더 은밀하고 폐쇄적인 곳에서 당신의 귀를 간지럽힙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다 라는 말, 이 한 문장은 평범한 가정을 탐욕스러운 도박꾼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되었습니다. 최사기는 김 부장에게 지식을 판 게 아닙니다. 당신만은 특별하다, 지독한 환상을 판 것입니다. 유튜브 애들 말 믿지 마세요. 100% 확신? 그런 건 사기꾼 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호흡을 읽는 겁니다. 소유자와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일치하고 바로 다음날 기다렸다는지 대출이 나갔다. 이건 은행이 이미 김보라를 가짜로 확정했다는 24시간의 침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사기가 던진 미끼는 정교했습니다. 전입과 대출 사이의 틈새, 그 24시간 동안 은행이 확인한 것은 김보라의 무상거주 사실이었을 거라고 김 부장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24시간의 침묵이 사실은 은행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탐정은 과거의 시공간을 포렌식합니다. 데이터는 침묵하지만 그 행간을 읽는 자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속삭이죠. 2021년 이전은 데이터의 암흑기였습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가 아니었기에 진실은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를 뚫고 살아남은 단 한 줄의 기록, 백이동 13층, 1045, 이 소액의 월세 기록은 김보라라는 거대한 안개를 걷어낼 유일한 실마리였습니다. 당시 전세 시세는 1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보라는 묵묵부답이었죠. 얼마를 주고 들어왔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1045 주인공이라면 그녀는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거의 없는 소액 임차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가능성일 뿐 확신은 아니었죠. 네, 김 부장은 이 1045라는 숫자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김보라는 가짜다 라고 확신하며 자신의 전 재산을 던졌습니다. 경매는 가설의 인생을 거는 도박이 아닙니다. 확정된 데이터에 자본을 투입하는 정밀공학입니다. 김 부장은 공학자가 아니라 도박의 길을 택했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신분 상승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정작 문 앞에 선이 들리는 건 남의 집 행복한 웃음소리 뿐입니다. 이 집의 임차인 김보라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보증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침묵으로 응수할 뿐입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모르는 미식별 리스크. 김 부장은 그 고요함에 서서히 질식되어 갑니다. 2016년 입주 때부터 주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김보라 씨요? 뭐 본 적은 없는데 말이 없는 분이라면서요? 관리소장의 증언조차 김보라의 정체를 밝히지 못합니다. 가족 같다는 추측만 무성할 뿐 그녀의 보증금이 0원인지 1억 2천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낙찰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최사기가 가르쳐준 시공간의 틈새를 발견한 선택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의 추리에 박수를 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은행은 추측에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입일이 겹치니 가족이다 라는 그의 논리는 은행 창구에서 차갑게 짓밟힙니다. 은행원에게 그건 찬란한 추리가 아니라
치워야 할 지저분한 리스크일 뿐이었습니다. 은행원이 그러더라고요.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인지 말을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출을 해줍니까? 입증은 고객님이 하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니까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거짓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임차인,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 최사기. 김 부장은 타인의 눈물을 싸게 사려다가 자신이 피눈물을 가장 비싼 이자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최사기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김 부장 안에 숨겨진 탐욕이라는 거울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부장님은 본인이 탐욕에 스스로 당한 겁니다. 명도는 구걸이 아니라 처형인데 입국 닫고 있는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습니까? 정책은 기회를 주었지만 실력 없는 용기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피수도권 공시가격 이하의 주택, 법인 취득세 1.1%, 누군가에게 이 정책이 수천만 원의 수익을 확정짓는 축제였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김 부장에겐 자신의 몰락을 비추는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등기부에는 어떤 탐욕이 적혀 있습니까? 그 행간을 읽는 실력이 없다면 당신의 퇴직금은 누군가의 술안주가 될 뿐입니다. 본 영상은 아직 낙찰전인 사건의 권리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극적인 연출을 가미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이 침묵할 때 그 고함이 얼마짜리 독배인지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없다면 절대 입찰표를 던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로지 데이터와 확인된 사실만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차, 불투명한 실거래 기록의 행간을 읽는 실력만이 당신의 자산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옳은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 같은 진짜 전문가들은 그저 당신의 곁에서 묵묵히 거둘 뿐입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이고 책임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부디 그 무게를 견딜 실력을 먼저 갖추십시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